힘찬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17기 입학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원래 북한 통일부대 전공 학자입니다. 학자.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요. 또 북한 경험을 갖고 있죠.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5년간 남북한의 국가가 비서관을 계속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국적과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듭니다.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얻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내용만 보시면 되니까요.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만들 때 같이 참여해서 대북 정책 했었습니다. 5년 정도 대북 정책을 청와대에 하고 이후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대성공단에 들어가서 대북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북맥이라는 던졌는데 뭐냐면은 북한 체제를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북한 체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분단 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을 거의 무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좀 노력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뭘 주느냐 그런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구조적인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 체제, 분단 구조는 구조적으로 국책을 무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은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냥 적이조적 나쁜 놈들, 찌질이, 루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분단 체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헌법적 가치인 평화통일 지향적 관점에서 본다는 건 달라요. 굉장히 혼재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난 70년 분단체제는 북한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으로 전가시켰습니다. 적지 않은 거짓들, 사실은 붕붕 터지는 거짓들이 많습니다. 분노스러워지고 한마디로 많이 속였어요.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를 소위 말하면 정권의 안보에 완벽히 악용했죠.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 북맥을 극복해 보려고 우리 사회에다가 진짜 실제하는 적의 이야기를 좀 많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개성에 들어가서 4년간 대북 협상을 하면서 학자의 입장에서 국책의 체제, 그 사회, 민낯들을 속속이 좀 들여다보고 싶었고 그 내용들을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엄혹한 분단 체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북 좌빨에 나오는 놈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죠. 종북, 좌경, 용공 이건 듣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괜히 그 옆에 가면 막 엄청난 이 공포입니다. 공포. 이 공포를 만드는 것이 분단 체제입니다. 그 공포는 실제하는 공포이고 두려움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영역은 내팽개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좀 더 알아가려는 노력들을 합니다만 여전히 구조적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오늘 2시간 정도 선생님들하고 행복한 평화는 무슨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전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북맹이다. 북맹, 큰 맹처럼 그걸 완벽히 모른다. 완벽히 모른다. 이 자리에 선생님들 30, 40, 50, 60, 70, 80 그 인생을 살면서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과연 존재할까요? 라는 문제제기를 좀 던집니다. 우리도 보편적으로 부끄러움이나 이미지가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두렵다. 두려움, 경계감, 조금 정도 일정 정도의 적이감도 없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표면하죠. 못 사는 것들, 그리고 굶주린 것들, 찌질이들, 루저들. 진짜 존재할까요? 이게 이제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20년 전 그들은 38만의 대량 화사가 발생했었어요. 38만이 죽었어요. 실제 여전히 그럴까요? 아닐 수 있겠죠. 70년간 쭉 유지되어 왔던 국책, 그들을 알아야 평화도 통일도 보입니다. 북맹은 단순히 북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단도 모르고 통일도 모르고 북한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단은 뭘 모르느냐?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속성을 우리가 알까요? 사실 모릅니다.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거의 가르치지 않았어요. 통일의 개념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알까요? 완벽히 모르죠.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통일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 다들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늘 여기 안산에 와서 강의할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냐고 물어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기자님. 자신 있게.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29년 전에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서 국회에서 공표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걸 몇 프로가 할까요? 0.6%가 합니다. 1000명 중 6명밖에 안 해요. 6명만 알아요. 994명은 모르죠. 사실은 모르는 거다.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측과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통일 방안이에요.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할까요? 모르죠. 통일은 그냥 평화가 통일입니다. 평화의 오랜 과정, 평화가 통일입니다. 이런 말씀 자체를 처음 들어봐요. 평화가 통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화의 오랜 과정이 통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왜냐?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분단 적폐가 근본 적폐입니다.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을 100%, 200% 규정합니다. 분단은. 그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로 가자고 만들었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국민들은 몰라요. 엄청난 비정상이죠. 몰라도 될까요? 분노예요. 우리들의 생존권이 걸리는 문제예요. 5천만, 8천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절박한 생존권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만큼 방치되어 있죠. 국민들의 생존권이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단도 모르고 통일도 모르고 그 분단과 통일의 일주체 상대방일 수밖에 없는 북에 대해서는 완벽히 모르죠. 북한은 어떻게 생각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북한의 국가 전략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되죠, 사실. 이게 분단 체제라는 겁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70년 분단 체제를 사실은 2시간, 3시간 강의에 녹여서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폭력적인 겁니다. 이 영역은 70년 역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단순히 수학 공식, 구구단, 산수, 외우듯이 이럴 영역이 사실은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을 짚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단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합니다.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남북한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딱 들어오면은 석사 1년차 때 기본 필수 교양으로서 한 학기 동안 이 강의를 쭉 해주고 세부 전공 들어갑니다. 그 한 학기의 이야기를 오늘 저는 2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압축적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이 강의가 3강, 4강 쭉 있으면 천천히 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2시간이라는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온 슬라이드는 345면이 됩니다. 밤샐 수 있겠죠.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압축적인 내용들만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많이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여기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고 제가 늘 강의 주제를 잡습니다. 행복한 평화 충분히 이해되시죠? 평화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통일 이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통일을 모르시잖아요. 알면 진짜 쉬운 거예요. 고개 한번 끄덕이면 고개 한번 끄덕이를 주시면 그것이 통일이다 싶죠. 그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정상회담, 지금 뭐 원래 엄청난 급진전되는 정상회담 전국이 있습니다. 4.27 판문점 진화, 6.1 북미 정상회담, 9.19 평양 공동선언. 지금 10월 7일에 폼페이오가 다시 갑니다.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가겠죠. 원래 북측은 한반도 평화에,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사전기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원래 반드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죠. 이번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가 있죠. 이 정세는 그냥 남과 북이 협상을 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도도 역사의 흐름입니다. 판세, 시세, 흐름, 역사의 물결, 즉 평화의 시대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반도를 둘러싼 힘관계, 역관계의 변화가 이 모든 것을 규정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질서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평화가 임박해 있다. 종전선언은 임박해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 같다. 2015년부터 얘기를 계속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 북이 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북이 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강해서 되게 되었습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핵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북한과 미국과 북한과의 적대 관계가 본질입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본질이라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사라지면 북핵 문제는 사라져버립니다. 북측이 핵을 가지고자 했던 근본 이유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 그냥 실험할 때마다, 쏠 때마다 나쁜 새끼들이라고 늘 비난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비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본질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북측은 왜 핵을 가지려고 했을까? 왜 가지려고 하지? 라는 근본 질문만 한번 딱 던져보면, 이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가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간에, 북미 간의 적대를 청산해버리면 핵 문제는 무너되죠.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한 겁니다. 비핵화를 왜 하죠?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핵화 자체가 궁극적 목적입니까? 아니죠. 평화를 위해 비핵화잖아요. 종전선언을 왜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죠. 평화협정을 왜 체결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죠. 모두 한반도 평화라는 가치에 공모합니다. 한미동맹의 목적이 뭘까요? 한미 상호 방위조의 목적은 뭘까요? 다 똑같이 평화예요. 거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의 가치는 절대 가치는 마찬가지죠. 비핵화도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모두 평화에 공모해야만 합니다. 평화라는 가치를 두고 비핵화도 종전선언도 논의되어야 되죠. 비핵화의 가치와 종전선언의 가치가 양립하지 않는다. 서로 충돌하다는 말이죠. 종전선언도 비핵화도 평화협정도 평화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핵 문제의 본질. 북은 왜 핵을 가지고 했는가? 쉽죠? 북은 전쟁을 위해서 핵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소위 말하는 그들에게도 안보가 있다면 그들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못 끝내고 휴전 상황 속에서 이 전쟁 상황, 전쟁을 쉬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을까요? 북측의 핵은 전쟁일까요? 안보일까요? 평화일까요? 눈치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속시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쭈삣쭈삣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될까? 이게 분단체제죠. 우리 한국의 국방부 발표에는 말입니다. 북한은 내년 국방 예산이 1조 원을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45조 원의 국방 예산을 씁니다. 미국은 735조 원을 씁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의 근본 제도적인 근거 요인은 휴전협정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협정이 군사적 적대의 근본 제도적인 근거입니다. 휴전협정의 근거에서 북은 적이잖아요. 휴전협정의 근거에서
전쟁의 당사자는 북한, 미국, 북미, 엄밀하게 본다면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들 둘이죠. 북한과 미국은 전쟁 중입니다. 1조 원을 쓰는 북한이 있고 735조 원을 쓰는 미국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말씀하시기 진짜 어렵죠. 평화를 원합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대정강의를 했죠. 거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이번에 북측이 평화와 번영에 얼마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절실히 확인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적사람들을 앉혀놓고 15만 명 앞에서 그대들이 평화와 번영에 얼마나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번에 절만했다는 얘기였어요. 한마디로 북측이 진실로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확인해 준 거예요. 이거는 국가보안법 찬양 보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저 나쁜 새끼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진짜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무엇이 실장은 무엇이 팩트일까요?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북한이 있고 평화와 번영을 진짜 원하는 북한이 있다고 칩시다. 무엇이 실제일까요? 무엇이 팩트일까요? 적대적 분단체제는 일상적으로 북은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상징으로 이미지화시켰죠. 진짜 그럴까요? 70년 분단체제는 뭐였을까요? 엄청난 비거든요. 진짜 엄청난 비거든요. 그들은 진실로 평화와 번영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진심으로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데 우리도 이토록 진심으로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데 왜 이 한반도에는 평화도 통일도 담보를 못했을까요? 문제는 뭘까요? 이것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보지 않고 적대하고 두려워하고 폄훼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요? 이 분단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분단의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요? 누구의 분단이 누구에 의한 분단일까요? 이것도 우리는 눈치 보고 얘기합니다. 바로 분단의 본질, 기본 속성 우리는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들까지 녹여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마 1시간 반 남은 이 시간 동안 제가 선생님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들은 일정 정도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영역에서는 살짝 정신적 폭력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70년 분단체제는 말입니다. 70년 분단체제는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 여론, 상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민 여론, 눈높이, 상식이라는 것이 실체적 사실, 진실과 항상 이퀄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북한 그 상식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실을 듣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진실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였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리가 대한민국을 행복해 하겠구나. 모든 불행의 근본 토대 근원에 분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분단은 거짓의 무덤입니다. 최초부터 분단은 거짓이었어요. 분단이 거짓이다? 이 분단이 뭔데? 분단의 최초의 출발 자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짓과 허구의 역사의 무덤이 바로 분단이던데요. 그것도 잠시 보겠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슬로건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의 슬로건. 평화, 새로운 시작.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려와가지고 방명록을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그 역사의 출발점에서 즉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70년 분단 체제를 넘어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평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많은 상상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보셨고요. 2차 정상회담 넘어서 3차 정상회담 감격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여명거리, 미래과학자 거리에서 평양의 엄청난 변화한 모습들을 대한민국 경제인단들이 다 봤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변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국책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이죠. 이미 8년, 9년 됐습니다. 매년 한 해 한 해의 변화가 그 이전 1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죠. 그걸 대한민국 경제인들이 쭉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국, 싱가포르, 미국 자본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경제인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했겠죠. 마찬가지로 백두산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아주 감동의 예술을 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정상회담의 슬로건은 평화,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평화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먼저 북측의 경제사의 변화 사진을 쭉 보겠습니다. 이 배경적 토대까지는 설명을 드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개성공단은 즉 공단에 대한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나 실질적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북측에 대한 이해, 이 상식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 오도된 것들인지를 개성공단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개성공단은 이런 거였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 감독을 어떻게 배웠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일상적인 분단체제가 어떤 거짓 왜곡 보도를 일삼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속이로서 개성공단이 될 거고요. 분단과 통일까지만 가져오지는 대승을 34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250명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측의 경제사회 변화는 이번에 불교 평양선언 나올 때 많이들 보셨던 내용들을 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북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속까지 2007년, 8년 김정일 국가위원장 마지막 시기에 엄청난 국가적 관점에서 경제개혁을 엄청나게 진행했습니다. 법,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사회주의 기획경제를 골간으로 시장화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법제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국제 변화의 키워드들 과학기술 바탕의 자력경쟁, 지식경제 강국이다, 세계적 관점이다, 사회주의 문명국이다, 원산특구다, 경제개발이다 참 많은 굉장한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구나. 국책의 경제특구, 관광개발로 5개의 경제특구와 20개의 경제개발을 설정해놓고 우리 지금 장관급을 2명을 운영했습니다. 국가관광총국, 국가경제개발총국. 그래서 해외 투자를 계속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책에 투자하겠다라는 제3국을 다 제재해버리죠. 미국은 미국 자국내 회사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회사들이 다른 나라가 미국 국책에 투자하는 자체를 그냥 제재해버립니다. 셀프리볼법 이런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국책은 아주 강도 높게 평화의 정책을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의 정책은 한 묶음으로 쭉 나아가고 되겠습니다. 미 의회 조사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3년 전 발표, 3년 전 발표. 미국의 전국 공직기관인 미 의회 조사국은 2015년 7월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경영상이 보존되고 있다. 주민생활 향상되고 있다. 산업과 농업에 시장을 지금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창출하고 있다. 사천철 민정을 시작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부름을 불고 있다. 이런저런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의 정점에서 권력을 공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내 학자들이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공부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눈치 봐야겠습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하면 욕먹을 것 같았어요. 찬양 공부할 수 있어요. 범주는 한 7,000도 국가고 대동강 맥주는 맛있다. 찬양 공부로 기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맛 자체도 기수할 수 있었어요. 하여튼 진짜 미친 거죠. 사람들의 미각을 국가방법으로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가상 자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하간 간에 대동강 맥주는 맛있다. 대동강 강물이 맑더라. 이걸 기소를 했어요. 2015년 12년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부가 북한 체제 정점에서 권력을 공고하고 있다. 매우 안정적이다.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의회 조사에 발표하니까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엄존한 문제입니다. 북한 학자는 아카데미즘, 학문을 추구하는 아카데미, 진실을 추구하는 실체적 사실, 과학을 추구하는 학문, 북한학도 학문입니다만 북한 학자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늘 과학과 진실을 추구할 수 없죠. 학자적 양심에 근거해서 늘 과학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진실을 추구했다가는 바른 말 했다가는 국가원법위가 찬양범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즘에 근거한 학문이 과학과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면 어느 얘기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믿습니까? 참혹한 얘기죠. 진짜 참혹한 얘기죠. 특히 북한 문제는 거의 금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진실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비난해야 되죠. 미국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북측이 굉장한 변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국가적 자립 경쟁인데 이 엄혹한 안보의 제재, 미국의 경제 공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경제가 성장하니?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짐 로저스 씨는 요즘 뭐 자주 나오죠. 네. 북한이 과학계를 하니까 이거 2015년부터 했어요. 내 모든 전체를 투자하고 싶다. 중국을 압도할 것 같다. 중국이 20년, 30년 걸리지만 이들은 단기간에 열릴 것 같다. 중국 15억이고 엄청나게 넓은데 북측은 폭터도 좁고 자원도 많고 중국 15억 시장을 본다라면 남북 대결이면 이거 앞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평화 경제로 간다. 북한은 매년 20% 이상씩 보도 계획에서 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 근데 사실 이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북측은 2008년, 2009년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개성공단에서. 제가 그때 협상하면서 북측한테 북미관계만 정상화된다면 비측도 매년 10% 이상씩 30년 보도 계획 능하는 중국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북측은 웃기지 마라. 중국을 우리가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중국보다 단기간에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 이야기냐? 지난 70년간의 분단 경제 속에서 북측은 자국자리 자립된 게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군사국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화가 더된다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북한에 사는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면은 야,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데요.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 영역은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뭐 미지의 얘기죠. 여하간에 북측은 남북의 평화 경제로 간다. 경협을 보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70년 분단체제, 분단경제에 묶여있었던 것들이 정상화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가능성들을 담보합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4년간의 개성공단의 실전적인 체험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 잠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영수 회장 같은 사람은 호주 교포입니다. 그건 체육 대결 파트너다. 많은 지원을 한다. 경제 전략을 하겠다. 통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움직여 드리겠다. 하루가 높아서 빨리 좀 하자. 왜 대북 정책을 적대 정책을 펼쳐가지고 다 교착 공연에 빠뜨렸느냐? 2015년도에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서 세계 한인협회 전 회장 여사에게로서 키노 스피치, 기조 발제를 하면서 강하게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엄청 성토했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라. 북측에서 변화를 가라. 저 변화와 대한민국의 구조적 조성에 맞물리면 엄청난데 왜 이런 적대 정책에 함몰돼가지고 서로 눈치로 싸우냐.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뭔가 했으면 맞아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입이 봉쇄됐잖아요. 신상희 교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측의 변화는 이미 중국의 개혁개방 쪽에 상을 넘었다. 이런저런 북측의 변화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거의 소개하지 않았어요. 북한 문제, 남북 관계는 정부 독점 속에서 거의 은폐했죠. 우리가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북측의 변화를 봤습니다. 진짜 웃기죠. 타격이라고 해요. 굉장한 변화라고 해요. 우리에게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변화를 몰랐던 거예요. 북측의 변화는 이미 7년, 8년 됐습니다.
우리가 북측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우물한 개분이 있었죠. 왜?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북측은 2011년부터 외국인들의 관광을 열었어요. 2013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전면 자유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을 여행하는데 우리는 못 갔어요. 미국도 지난해 9월부터 못 가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북측을 여행하면서 찍어내는 사진과 동영상이 구글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런 북측의 변화를 거의 일상적으로 볼 수 없었어요. 늘 한 번씩 듣기는 이야기는 찌질한 루저들의 개인있던 뉴스들만 계속 들었죠. 최근에서 야 엄청나게 변했네, 파격적이네. 북측의 변화이니까 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이죠.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력에서 북한이 키워드 지난 1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 광범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양날 변화, 오해의 넓히기 본다. 예전에 괜찮을보다 더 잘 입고 더 만족합니다. 89년이 북한 경기 정점이었습니다. 1989년이. 그때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을 수 있겠죠,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적대적 관계로 한 상황 속에서 북측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만나게 될 거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신영상 호준 대외 교체에서 이런 내용들은 특별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 옥류를 운영을 한다, 카드 결제를 한다, 전자상 많이 한다, 집으로 음식도 배달한다. 이런 것들은 최근의 변화가 아닌 이미 6년, 7년 된 변화들이다라는 겁니다. 국제 관광 상품들이고요. 여기부터 사진을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대동강가에 있는 평양의 거의 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주체산업탑인데요. 주체산업탑 약 155m 됩니다. 이게 횃불 요거만 한 25m 되는데 여기에 정중앙 요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북측 평양 시내를 한번 돌아가면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보면은 이 서쪽에서 동쪽에 있는 동평양이고요. 이 서평양이고요. 사람들이 낚시하는 모습인데요. 보면은 대동강인데요. 대동강은 동에서 서로 오다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다시 서해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으로 서평양, 동평양 그러는데 이게 능라도에 있는 5.1 대기장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연설했던 여기가 모란봉 정도 되는데요. 이 주체산탑에서 정서쪽 방향을 봤습니다. 이게 일성광장이죠. 열병식 많이 하는 곳입니다. 정서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언제적 한 2014년 15년에 건물된 건물들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란봉 얼밀대 부병로 모란봉이 있습니다. 높이 해봐야 한 100m 될까요? 이게 능라도 초입이고요. 이 모란봉 뒤쪽으로 들어서 있는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있죠. 이게 최근 5년 이내의 건물들입니다. 최근에 북측은 말입니다. 아무리 제재가 더욱더 가혹화되고 외국인 경제도 더욱더 고도화됐어요. 어디에서 돈이 나왔을까요? 이들은 수출 중심의 다양한 유부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돈이 나왔을까요? 어디에선가 자원이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전국적으로 걸쳐서 만들고 있겠죠. 평양, 원산, 함흥, 신의주, 청진 난리도 아닙니다. 북중국경지대 반도에서부터 북중국경지를 쭉 가보면 매년 북한 학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일씩 거의 평균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단도에서부터 군주 도문까지 안목과 도망을 쭉 한번 걸어봅니다. 강 건너 북측의 경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가봅니다. 최근 4, 5년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정북쪽으로 갔겠죠. 대동강 구역에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기가 양각호텔이고요. 이쪽이 이제 정남에서 조금 서쪽으로 터는 건데 이쪽에 건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이제 양각호텔 옆에 들어서는 건물들입니다. 네. 유통협력 하고 있다는 다 들어있었을 거고요. 구글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이런 사진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음과 네이버를 외국인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만 쓰지 않습니까? 북측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구글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구글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북한 여행 이런 거. 이 북측 2,500만 중에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포함해가지고 한 600만 대 정도 추적을 칩니다. 굉장히 귀하게 추적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휴대폰 보급률이 폭발했던 것처럼 북측도 굉장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사진을 왜 찍었을까요? 이런 카트도 쓴다 이런 거. 이게 뭐죠? 블루투스를 끼고 있죠? 이 가슴에 달고 있는 초상 디자인만 없으면 저것이 북측이라고 생각을 사실 안 합니다. 이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기본적인 변화. 예, 카톡도 되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내려서 심카드 사서 뽑으면 페이스북, 유튜브, 대부분의 SNS는 다 됩니다. 중국에서 말해서 위챗 같은 것도. 오히려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 구글 같은 거 많이 차단합니다. 북측은 SNS 차단하는 마음껏 하라는 거죠. 고려 호텔에 있는, 이번에 갔죠? 14 기념품을 갔죠? 지금 많은 남쪽 사람들이 북측을 들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호텔에서 메일을 보내면 바로 옵니다. 실시간 대화를 볼 수 있죠.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념 속에 두려움, 경계감, 적대감 속에서 닫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측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서 신간을 뽑아가지고 서울과 평양을 카톡을 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로서 서로하고 동영상을 주고받고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북측 사람 옆에 세워놓고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향법상 북측 사람하고 카톡하면 회합 통신죄 국가보안법 걸리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북측을 여행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서울과 평양에서 카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기 사정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전 1990년대 고난의 인군 강행군 시기에 38만이나 굶어 죽었다고 그랬죠. 그 고난의 인군 38만의 대량 나사가 발생했을 이유는 에너지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70%의 발전소들이 3년간 올스톱되면서 발전을 못했어요. 그 에너지난이 경제난으로 식량난으로 갔습니다. 지금 백색 가전제품이 북중북경지를 통해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바로 백색 가전제품입니다. 북측의 에너지 사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 이런 반증이 오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좀 여러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에 비친 북측 사람들의 모습들이니까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2015년 사진인데요. 공원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폴더 투지폰과 캠코더 이어폰이 입었습니다. 2011년 뒤에 입었습니다. 조그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북측 사람들의 이미지하고 진짜 안 맞죠. 제가 늘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장난감 총을 들고는 얘는 북한의 확신이 런닝 셔츠만 입고 있는 이 아버지도 북한 사람이죠. 이미지상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제 봐야겠다. 제대로 봐야겠다. 제대로. 온전히 실제하는 그 모습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찬양 공부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뭐 어려움이라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북측도 12년 의무교육제입니다. 소년단이라고 했습니다. 5살에 낮은반 유치원, 6살에 높은반 유치원. 5살, 6살. 이건 북측은 무조건 다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였습니다. 유치원이 2년제라는 겁니다. 7살에 소학교를 갔는데요. 그리고 지금 8살이죠. 소학교 5년제. 한 담임쌤 밑에서 한 반 아이들하고 5년을 같이 생활합니다. 이게 5년 소학교 마치고 중학교가 6년제입니다. 고등중학교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한 담임쌤 밑에서 한 반 아이들하고 6년을 같이 생활한다. 독특하지만 그것이 북측의 학제입니다. 예, 관광객들의 눈에 비친 북측의 모습입니다.
한 풀어보시겠습니까? 7분의 2 나누기 3분의 2 빼기 6분의 0. 아, 머리 진짜 아프죠? 북측은 보편적으로 학교 갈 때도 아이들이 모여서 갑니다.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소년단, 소학교 2학년만 되면 소년단에 가입을 하죠. 이외에 청년동맹, 사고청 청년동맹, 여맹, 농건맹, 직맹, 소학교 2학년 이후는 무조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생활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방치되는 일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쌤들께 들으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북측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2,500만인데요. 단 한 명의 배회도 없이 누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함이죠. 말이 돼? 그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너무 당연한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이상하대요. 우리 개인주의가 너무 이상하대요. 우리 이상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거야. 이게 우리 가치고 그들도 그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과 우리 앉아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토론하는 싸움. 그냥 다른 존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측의 교육제도를 많이 배우면 대부분 학교 갈 때나 학교 보면 책 같은 거 보고 외우면서 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하교하는 모습이고요. 학창교대 모습입니다. 2017년 5월달 대동문에 있는 학생들이 사진 찍고 놀고 있는 모습을 외국인 관광객이 찍었습니다. 어디나 친구들끼리 사진 찍고 노는 거야. 그냥 똑같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다른 게 없겠죠. 그냥 일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기본 생활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막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착합니다. 굉장히 순수해요. 맑아요. 이 순수하고 맑다라는 그 기준은 뭔지 아세요? 계산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동계산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은 돈 중심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좌고면하고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관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좀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에 문수 물놀이라는 모습이고요.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막 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찍었는데 보편적인 우리들의 이미지에는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만 이 변화들은 이미 오래된 변화들입니다. 저 변화를 온전히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남북관계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정책 실패는 말입니다. 상황 인식이 실패하면 대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야, 제대로 분석해야 옳은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겠죠. 북측은 그냥 허덕고 굶주리고 찌질한 놈들이야 라는 그것의 근간 대북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빈번한 실패가 어떤 거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갖다 주려고 했었어요. 이제 북측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정책적 변화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최근에 북측 올라가서 뭐가 필요하냐고 많은 관점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게 없다고. 만남 자체가 신뢰를 죽이니까 상호 신뢰만 구축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진들 일단 그냥 보겠습니다. 학부, 대학생들의 모습으로 체육대학 모습입니다. 교육 2학부, 교육 1학부. 중앙동물원에서 가족들, 애들끼리 놀러와서 이 주머니에 과자 봉지를 넣어놓고 애들끼리 와서 노는 올해 2월달, 3월달에 모습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출근할 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구호 외치고 막 아침마다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막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 거 진짜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공단 제가 근무할 때 우리 제 부서에도 북측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외우는지 쪽지 붙여놓고 막 출신제 외우고 출신 외우고 외우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외우는 게 진짜 탁월합니다. 우리 사실은 휴대폰 저희가 배우면서 다 잊어버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 전화번호 200개, 300개씩 외웠습니다. 외웠잖아요. 요즘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단축키 눌렀지 그냥 하잖아요. 진짜 잘 외워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있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개성공단에는 우리 은행 개성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행 개성지점은 우리 남측 기업들하고 남측 주재원들 계좌를 틀고 있습니다. 북측 계좌를 트는 게 아닙니다. 여하간에 거기에 근무하는 북측 유직원들, 북측의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시에 있는 무슨 산업학교들 출신이 많습니다. 와서 가면요 계좌가 한 3,000개 정도 있었어요. 많죠. 가면은 웬만하면 그 북측 유직원들은 제가 누가 들어가면 우리의 계좌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어요. 우리가 보통 은행 가면 내가 적어가지고 얼마 차고 이렇게 하잖아. 아, 부장님 오셨습니까? 얼마 필요합니까? 내가 적을게. 쭉 적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탁월하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거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년사 같은 거 A4 용지 한 5장 정도 됩니다. 우리 북한 학자들은 매월 1년 신년사 하면 평균 10번 있습니다.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그게 북한 전문가들의 기본. 북쪽에도 1월 한 달 내내 그거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신년사니까 1년에 국가 전략적 지도 지침이니까 다 외운단 말입니다. 진짜 탑으로 외워요. 1월 1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사무실에 북측의 직원들 보고 있으면 그거 붙여놓고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진짜 빨리 외웁니다. 한 문장도 안 틀려요. 어릴 때부터 해봤기 때문에 외우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시골 사교 다닐 때 예전에 80대 70대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조그만한 거 들고 외우고 했었습니다. 잘 외우고 있었어요. 요즘은 아예 그런 거 하지 않죠. 써보면서는 재미가고 하여튼 북측의 외우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더라. 여담이 근데 실제적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얘들은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너 손에 다 들고 있죠. 거의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다 뭐 하나 들고 갑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거의 외우고 있죠. 계속 구호들 한번 보십시오. 말리마속도, 경의한 정의들 김정은 선생님 출근받고 일심단결, 이민기 자립성, 전 이민희 총공세, 계속의 계획 전진, 이민희 주체성, 퇴근길의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가슴에 다 달고 있죠. 초상 비장이라는 건데 우리끼리는 그냥 배지라고 그러죠. 배지. 우리는 신기해가지고 그 배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의 생활 양식 속에서는 저게 우리가 배지 한번 봅시다 이러면 좀 모욕으로 생각합니다.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보신다고 해요. 이해하는 말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상이상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손가락질하면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발음이 들어갑니다. 지하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성역으로 지하철의 모습인데요. 영웅, 영예군인 자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보시면 있고 백교사니까 이런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산업용 간판, 광고용 간판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천리만 거리에 있는 이건 한 3km 정도 평에 가면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벚꽃이 아니고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 필 때 보면 평이 진짜 이쁩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봄인데요. 굉장히 열풍하죠.
대동강 맥주 축전이고요. 1번부터 7번까지 대동강 맥주가 있습니다. 캔맥주, 떼기식 통맥주라고 합니다. 떼기 맥주라고 해요. 캔맥주라고 그러지 않고요. 따게, 딴다 그러죠. 떼기식 통맥주, 떼기 맥주라고 합니다. 캔맥주. 대동강 맥주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번, 7번이 흑맥주입니다. 6번 흑맥주는 15도가 됩니다. 굉장히 독해요. 우리 소코보다 조금 더 독합니다. 소코가 안 드십니까? 쌀하고 보리에 혼합 비율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인데 보편적으로 2번을 가장 많이 마시고요. 2번이 7대3 비율입니다. 잉글랜드에 250년대 맥주 양주 회사가 부도났는데 2000년도에 그걸 250만 불에 다 설비 장비들을 폐차해서 가져와가지고 독일의 양조 기술자들 그들한테 3년간 공법을 배워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대동강 맥주입니다. 2007년도에 하이드 진로에서 독일이 대동강 맥주를 수입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술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니까 당시에 그 혁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 옆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당시 결론은 북측에서 배수가 너무 딸린다. 북측 내부에 공급하기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자신들은 진짜 남측에 국민들한테 수출하고 싶은데 배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수출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 이후에 결례를 했었는데 우리 하이트 제로 당시 상무 전문인들 그때 만나보니까 왜 대동강 맥주가 맛있냐고 보니까 그분들이 쉽게 얘기했어요. 맥주 맛은 물 맛인데 물이 좋다는 거예요. 물이 좋다. 물이 좋다. 예. 이런 건 뭐 거의 촌스럽죠. 그러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분들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갑니다. 저기 가나 안 가나 누가 걸어가지 않습니다.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손가락으로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체제의 제도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결혼식이 있으면은 신혼여행이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신혼 결혼식 마치고 내일 가서 보통 이렇게 참배하고 사진 찍고 친구들 같이 야외에서 놀이하고 요즘 시세로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음식점 가서 이제 뒤풀이 하면서 결혼 피로연을 합니다. 피로연 합니다. 피로연 자체가 이제 결혼식을 같이 하는 건데요. 오랜 시간 100명 정도를 음식값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대충 그 정도로. 대충 시세가 알겠죠. 결혼식장의 모습입니다. 호재모 교수가 레오니드 페토프 교수가 2016년도 9월달에 평양을 가봤어요. 7년 만에 방북했고 5번째 가본 건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평양의 텍스가 매우 많았어요. 호주시대 캠프라고 많은 것 같더라. 내용 건물들에서는 큰 변화가 있더라. 여러 많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 진짜 멋진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게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선입견들은 주민들과 만나면서 산산조각 났다. 무서운 나라 인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했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 아, 우리도 가봐야 되겠죠. 백문이 불의 의견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이미지에 갇혀있는 북이 아니라 직접 가서 대화하고 만나봐야 됩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빼집니다. 대부분 다 빼집니다. 분단이 뭐였을까? 이런 애들을 적대하고 이런 애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애들을 경계했을까? 뭐였을까? 분단이 뭐지? 왜 나는 몰랐을까? 왜 우리는 몰랐을까? 굉장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분단체제는 그 만남 자체를 차단하죠.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독점했죠. 왜곡, 보도했습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에 비친 평양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영업주의소가 생겼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이 바뀐다는 것이죠. 국가가 독점했었는데 이제는 영업주의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침 운동하는 모습들이고요. 대동강가에서 운동하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배드민턴 치는 모습들이고요.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가 소위 말하는 정년 연로 보장이라고 합니다. 여성 55세, 남성 60세는 연로 보장.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 배급직에서 대충
혹시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체제와 제도가 다르죠.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개인주의 사회, 토대 집단주의 체제, 그들도 군사국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은 생활 양식과 가치 교육과 사고 방식과 관습과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나쁜 새끼들, 찌질한 놈들 그렇게 치부하기도 바빴잖아요.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야 되는 건데 똑같은 고민들을 하지 않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가지는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우리들 스트레스, 고민거리가 있을 겁니다. 북측 사람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의 종류들이 우리가 가지는 스트레스 종류하고 비슷할까요? 진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는 예를 들어서 예담사로 말씀드린다면 진실로 꼭 말씀드리십시오. 그곳에 회고에 걱정을 할까요? 팩트 그대로 완전 100% 완전 모릅니다. 그곳에 비정규직이 있을까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양극화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하간 간에 좋은 집이든 안 좋은 집이든 집 걱정을 할까요? 여하간 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이자 빚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우리 전혀 모르죠. 그냥 이런대로 말씀을 드리면 고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별스러운 고민이 없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